더 좋은 거 하고 싶은가 봐요. 떠올랐어요. 네. 게임 영감을 평론가. 받았어요. 영감 다시 말해주세요. 네. 저는 제가 삼수를 하지 않았다면 예비로 붙은 학과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영화과를 가지 않았더라면. 네, 영화과를 가지 되겠네요. 않았더라면 저는 제가 방송 프로듀서가 됐었을 것 같아요. 방송학과에 붙은 적이 예비로 됐는데 그래서 아니 오늘 러브 나영석 서바이벌. PD님 만나고 오신 걸로 아는데 네. 제2의 나영석 같은 걸 꿈꾸셨어요. 그쵸, 러브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나 뭐 잘했을 것 같아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프로듀서가 돼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와 연결짓자면 네, 연애 예능의 또 선두주자가 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거가 더 좋았던 것 같으니까 아까 걸로 다시 번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게임 그걸로만 평론가로 올려주세요. 다시 시간을 돌려주세요. 네, 평행 우주의 두 직업 다 응원을 해보고요. 김도환 감독님은 감독이기 이전에 또 배우이기도 하시죠. 어쩌면 이 영화의 두 배우의 너무 자연스러운 대사들과 감정선, 이를테면 후반부의 감정이 굉장히 격렬한 순간에서도 무르르듯 섬세히 흘러가는 순간들은 김도현 감독님께서 또 배우의 마음을 잘 아는 연출자이기에 있었던 소통들에 또 힘입은 게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님 만약에 감독님께서 연기와 연출 중 하나라도 하지 않았다면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나는 솔로 돌싱편을 나왔어요. 저를 만났겠죠. 네. 제가 악마의 편집을 했을 그래서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PD하고 있는 구경원 PD를 만나고 그러지 않을까요? 나는 스타로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만나시면 또 나는 솔로의 유명한 발레리나 출연자가 계시기도 하듯이 문가영 배우님도 어딘가 나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기까지는 우스갯소리를 더 해봅니다. 이제 영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가정들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누구나 영화를 보신 거의 모든 관객분들이 과거에 내가 만났던 누군가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지금은 헤어진 누군가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혹은 내가 조금 다르게 했더라면 그 인연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아주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는 영화입니다. 두 배우님께서 뭐 제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미 멜로 장인이시고 두 분 다 멜로 장인이시기 때문에 극중 사랑의 이해가 높은 두 배우라는 어떤 전제를 두고 극중 은호와 정원의 입장에서 혹시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혹은 상대가 이렇게 해주었더라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영화 밖에서 혹시 보태주신다면요. 은호로서 정원으로서 또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태도여서 근데 굳이 뭐 재미있는 질문이어서 만약에 은호가 게임 개발을 잠깐 멈췄더라면 그러니까 굳이 어떻게 게임 개발을 잠깐 멀리서 빠져서 봐도 어떤 작업들은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 더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은호가 조금 미쳐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계속 성과주의로 물론 자기가 가장 자기다운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그 성과를 빨리 내고 싶어서 더 조급했던 지점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여유를 갖고 멀리서 자기 작업을 바라봤더라면 근데 쉽지 않죠. 그걸 알기는. 네.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어쩌면 그게 게임 개발이 아니라 영화 만들기와 바꿔도 그 20대 시절 아직 기회가 너무 부족하던 때 무언가라도 빨리 해내고 싶은 그 조급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더 하실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아요. 성과주의라는 날카로운 진단이 아까 게임 평론가를 지망하셨던 것과 잘 어울리면서 은호를 연기하면서도 그런 왜 참가 은호 연기하면서도 그냥 제가 수없이 실패했던 저의 영화사 제작사에게 퇴짜 맞았던 그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닮아 있어서 조금 도움이 대체 경험
그래서 저는 은호처럼 게임을 개발한 적은 없지만 은호만큼 게임 시나리오를 써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서 비슷하게는. 네. 그래서 도움이 좀 됐었어요. 문가영 배우님은 정원으로서 내가 이랬다면 쪽이 좀 더 연상이 쉬우세요? 아니면 은호가 이렇게 해주었다면 쪽에 은호가 가까우세요? 그렇게 해주었다면. 아니 되게 재밌는 게 교환 선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확실히 이 연애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이 시각이 진짜 다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이제 은호 입장에서 이게 성과주의였다면 사실 정원의 입장에 저는 딱 생각나는 게 그 주겠다는 햇빛을 커튼을 닫지 않았더라면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감정적인 되게 찰나의 작은 것들 여성분들은 사실 그런 걸로 또 되게 큰 영향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교환 선배 말씀처럼 어떤 게임이나 어떤 집중도의 우선순위보다도 그냥 그 작은 거 그날 황사가 심했더라면 그리고 커튼을 닫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비바람이 쳤더라면 그러게요. 근데 심오하네요. 사실은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죠. 그날의 날씨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니까요. 감독님께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10년이 흘러서 호텔방에서 마주 앉은 두 남녀가 있는데 제가 영화를 처음 볼 때 재미있었던 것은 만약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가정 앞에선 은호와 정원의 온도가 조금 달라 보이는 점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은호 쪽이 조금 더 절실해 보이고요. 정원은 오래전에 마음을 좀 더 추스른 사람처럼 약간 담담해 보이죠. 하지만 객석에 계신 분들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표면적인 온도 차이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마음이 결코 가볍게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이 재회 장면의 섬세한 디테일들을 조율하는 일 굉장히 고심하셨을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된 두 사람 어떤 상태로 보이기를 바라셨어요? 이제 그 교환 배우님하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은호가 그날 그 호텔 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은호의 마음 속에는 계속 그 질문이 맴돌았을 것이다. 내가 그날 그 순간에 탔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갖고 있던 사람이 그날 그 질문을 할 기회를 얻은 거죠. 사실 판타지죠. 근데 그걸 얻었다면 그래서 아마 그 태도가 은호가 조금 더 적극적이거나 뭐 말을 리드해 보이는 거나 이런 거였을 것 같고 정원이는 그에 비해서는 그의 이름을 삭제할 때 아마 삭제되길 굉장히 바라는 어떤 순간들이었던 커튼을 아마 닫을 때였겠죠. 진짜 닫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은호가 다시 열고 꺼집어내니까 사실 묻었던 마음이 좀 올라왔고 저는 정원이 그 강가에서 얘기를 할 때 순간이지만 아주 한순간 솔직하게 얘기했다 생각해요. 그때 네가 만약에 탔더라면 나는 같이 있었을 것 같다. 이 순간은 마음속에 오랫동안 정원한테도 맴돌았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가 붙잡아 주었더라면 달라졌을 거라는 말을 어쩌면 정원은 평생 은호에게 한 번은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그러니까 은호의 이 질문을 너무 기다려왔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점에서 둘은 가슴 아프지만 여전히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통하는 한 쌍이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가영 배우님 입장에서는 이 긴 시간을 통과해서 그 10년 사이에 삶의 많은 것들을 통과하고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얼굴이 된 여성으로 스크린에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쩌면 사랑이 이어는 또 다른 과제로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 때부터 이제 시간이 쭉 흐르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크게 치밀하게 비집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그 교환 선배랑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 중간 비어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제 헤어지고 나서 재회하기까지의 시간도 있고 사실 버스에서 이제 그런 번호를 지울 때 사이사이 틈들이 있지만 그 사이를 제가 너무나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할수록 저희가 호텔에서 재회했을 때의 어떠한 애티튜드나 그 표정이나 모든 행동들이 훨씬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은 보시는 관객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독님과 그리고 교환 선배와 그냥 정말 그 신바이 신으로 정말 집중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인물들의 과거에 해당하는 컬러 장면들을 먼저 찍고 흑백에 해당하는 현재 장면을 이후에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실제로 그 흑백 장면들을 찍을 때는 두 배우의 안에 은호와 정원으로서 살아낸 시간들, 기억들이 오롯이 쌓여 있었을 테니 두 배우분들의 감정도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연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고 배우님은 그 지점에서는 어떠셨어요? 이미 앞에서 은호로서 시간을 살아내고 다시 문가영 배우님 마주했을 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배우로서 큰 축복이고, 어떤 외형적으로는 가르마를 바꿀 수 있었고, 커튼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외형적인 변화도 이뤄낼 수 있었고, 뭐 은호로서도, 그리고 이 작품에 참여하는 배우로서도 딱 그 정원을 마주했을 때 합쳐져서 이 작품의 프로덕션에 지나온 순간들도 가지고 와서 연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묘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막 그 하이라이트처럼 지난 회차들이 첫 회차의 어떤 그 떨리고 긴장됐던 마음들, 그리고 뭐 이제 이 그 흑백 촬영을 넘어가기 직전에 나의 태도들이 확 돼서 배우로서는 너무 큰 축복이죠. 네, 그 시간들을 그대로 느끼고 연기할 수 있다는 게. 네. 그래서 구교한 반, 이은호 반, 참 그 감정을 넣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보다 사실은 좀 더 현실적인 가정, 그러니까 어쩌면 관객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한 번은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상황은 같은 비행기에 타긴 탔는데 결항은 되지 않는 경우인 것 같아요. 서로가 같은 비행기에 있는 건 알지만 결항되지 않아서 이렇게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기회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정말 어쩌면 더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해고할 기회는 없으니까요. 그랬더라면 은호와 정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가정법, 매직 이프를 시도해봐 주신다면. 눈이 똑같이 마주치긴 했나요? 거기까지는 네, 했다고 한번 쳐볼까요? 아마 이 뭐 계속 다른 날에 다른 답변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가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은호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창출하는 네. 쪽이다. 네. 네. 그 질문을 지금은 꼭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단순히 만약에 우리라는 질문들이 퍼포먼스만으로 끝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든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려웠어요. 그걸 어떻게 징그럽지 않게 표현할까. 왜냐하면 그만큼 짙은 감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게감을 고민하셨단 말씀으로도 들려요. 징그럽웠나요? 어떠셨어요? 보시는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네. 너무나 담백하게 표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문가영 배우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눈이 마주치고 그렇게 웃었다면 정원 입장에서는 더한 사실 말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선배 말씀대로 은호가 서 있었겠죠, 밖에. 어쩔 수 없이 다 피지 않았을까, 문 앞에서. 굉장한 상황극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마치 그냥 툭 기다리진 않고 굉장히 신경 쓰이게 뭐 오래 앞에 수화물을 찾고 있었겠죠. 왔다 갔다. 굉장히 나 이은호입니다 하는 식으로 계속 위성처럼 돌고 있었겠어요. 어떻게든 어떤 연극을 해서 만났었을 것 같아요.
게임을 만들어서. 갑자기 구교환이 등장하는 그러네요. 순간이네요. 네. 감독님께는 이 영화에서의 게임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게임이라는 것이 인생에서는 선택할 기회가 많지 않은 여러 기회의 가능성들, 선택지들을 극대화하는,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곧 게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은호가 만드는 게임이라는 매체, 그리고 그 매체가 마지막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화면 안에서의 가능성이 감정을 또 짙게 만들어주는 요인이기도 한데, 게임 하면 어떻게 쓰고 싶으셨어요, 감독님? 은호가 게임 개발자라는 설정이 들어갔을 때부터 그 은호가 만드는 게임이 자신들의 그 연애사가 좀 투영된 그런 게임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작도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그걸 좀 굉장히 잘 살리고 싶었었어요. 예. 그리고 교환 배우님이 굉장히 게임에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영감을 좀 보태주셨나요, 교환 배우님? 영가님처럼 굴었어요. 아니, 너무 게임을 좋아하니까 잘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을 작업하는 이 태도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 네, 오타쿠의 시선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결과적으로 구현된 게임, 이 게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은호라는 인물이 그렇게 열심이었다. 네.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네. 게임하는 모습도 그렇고 개발하는 모습도 그렇고. 은호가 또 음악까지 같이 한다는 설정이었잖아요. 네. 1인 개발 게임. 1인 개발 네. 게임이요. 네. 정말 딱 1인 개발 게임다운 아름다운 그래픽과 뭔가 과시하지 않는 전개들 그 게임 그래픽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저희 아들이 게임하면 되게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작업을 하면서 게임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맞아요. 이런 걸 좀 알았고, 그리고 편집된 대사이긴 하지만 그게 아이폰 등장이 게임계에서는 또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은호가 그런 게임을 계속 1인 개발자로서 그렇게 그림도 다 그리고 음악도 스스로 넣고 이런 게임에 대해서 당시에는 좀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지는 뭐 이런 평가들도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게임이 살아남은 게임들이 또 쭉 있더라고요. 그 역사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리서치하면서 굉장히 좀 리스펙을 갖게 됐어요. 이 업계에 대해서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작가주의 게임을 만드는 친구죠, 사실. 그렇죠. 상업 영화가 아니라 네, 작가주의 작가주의 영화인데 게임 디렉터죠. 은호나 정원이나 각각 건물을, 어떤 게임을, 자기의 세계를 온전히 스스로 건설하는 사람들, 이어서 이 두 사람의 공존이라는 것이 얼마나 팽팽했을지도, 이를테면 장미와 장미의 만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사 있었는데 그 같이 모임 나갔을 때 그 아키텍처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맞아요. 게임에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하면서 억지로 아는 척하는 은호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던질 만한 또 하나의 질문은 영화 밖에서의 호흡일 것 같습니다.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인 두 배우가 서로 호흡이 편안하고 또 어떤 무형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은 그다지 어려운 상상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은호와 정원이 되기까지 혹시 두 분이 현장에서 서로에게 끼쳤던 혹은 서로에게 느꼈던 담백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순간이 기억나시는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자주 하는 얘기인데 또 하고 싶어서 그 엔딩 씬에서 베트남 강 앞에서 그 장면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두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서로 그 오열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데 툭 가영 씨가 와서 그 루이지 사카모토님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를 툭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어떤 음악으로도 영감을 주실 때도 있었고 그 장면에 대한 그리고 저한테 되게 특별했던 것들은 뭐 어떤 영화나 상대 배우과 나와 그 인물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서로가 서로를 연기해주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정원의 시간들만 나오는 장면들도 있고 은호의 시간들만 있는 독립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그 정원의 독립적인 장면조차도 은호가 보이게 연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멜로인데 어떻게 보면 전면에 노출되는 첫 멜로인데 진짜 잘 만났다, 진짜 축복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 은호까지 함께 연기해 주시는구나 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대역이 돼야지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날 문가영 배우님의 마음이 궁금해요. 중요한 씬 앞두고 왜 노래를 같이 듣고 싶다, 혹은 나누고 싶다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분장실 촬영 전에 분장실에서 오빠가 그 DJ가 되어줘요. 저희가 같이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항상 노래를 원래 선배가 틀어주는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노래들을 항상 같이 공유하면서 들으면서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날은 선배가 노래를 틀지 않았어요. 야외에 그리고 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저는 마땅한 이유 그 마땅한 어떤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이 어울리는 장면에 곡이 대한 없었군요.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뭐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을 들으면서 첫 만남들을 연기하기도 했고 했는데 이 장면은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할까? 뭔가 저한테 약간 앰비언스처럼 계속 깔려야 되거든요. 그 음악들이 연기할 때 음악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아닙니다. 음악을 틀어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그 노래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나서 조금 이렇게 작게 제가 듣고 있다가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감정실을 앞두고 그냥 BGM처럼 이렇게 스며들게 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탈출 때였나요? 역시나 팽팽한 두 남자의 감정을 다루는 작품에서 구교환 배우가 다비치의 두 사람 맞아요. 네. 네. 탈출은 두 사람이 레퍼런스였어요. 레퍼런스로 언급해서 범상치 않은 선곡이다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오늘 객석 찾아주신 관객분들에게 만약에 우리를 대변하는 어떤 한 곡이 배우님께 있는지. 그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부터 루이지 사카모토님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까지 도착하시면 중간 곡들은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로 각자의 애틋한 노래들이 있으시잖아요. 재우시면 아니면 각자의 싸이월드 노래를 다시 맞아요. 들어보는 느낌? 저는 앰플로의 미스 유 네. 이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흐르는 곡도 혹시 싸이월드 시절을 직접 지나온 분들이라면 그때 정말로 사랑받았던 곡이라는 시대 고증도 사실 녹아있는 선곡이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문가영 배우님 마침 반갑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싸이월드 미니 홈피, MP3 플레이어, 그 당시에 피처폰 여러 가지 그 시대에 존재했던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시대 고증, 재현의 측면에서는 워낙 많은 선택지가 있으셨을 테고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을 이 영화의 인물들에게 가까운 무언가로 조금 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로 불러올지는 감독님께서 선택할 때 이제 고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싸이월드는 처음부터 좀 굉장히 그 시대를 좀 약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싸이월드도 넣고 싶었고 그 핸드폰도 보니까 변초사가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직전이었기 때문에 폴더폰부터 온갖 폰들, 그다음 MP3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은 다 이어폰도 무선으로 끼지만 그때 줄 이어폰을 끼고 그런 감성 중요했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키워드로 만약에라는 걸 내세우면서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만약의 질문은 아무래도 모든 연출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 영화에 찾아온 이 배우가 아니었더라면 이라는 가정일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영화는 여러 테이크 중에서 단 한 테이크만이 선택된 최종 결과물을 관객에게 선보이는 작업일 텐데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구교환 배우 굉장히 테이크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연기를 시도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으시고요. 문가영 배우님도 이번에 유독 좀 더 자유롭고 적극적인 해석을 더하는 연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결과가 최선이지만 아까운 차선들도 많은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혹시 이 배우의 해석으로 좀 새롭게 표현된 장면들이나 이 테이크 아니면 이 테이크도 좋다라고 좀 고민하셨던 끝까지 저울질하셨던 장면 같은 게 있는지 감독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매 장면마다 구배우님이 아니었으면 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은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발랄함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주유소에서 은호가 달려오는 장면인데 그거 볼 때마다 제가 계속 막 웃었어요. 이렇게 달려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막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랍다. 그리고 그런 과거 때문에 은호가 사실 뒤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저질러도 네. 밉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약간 현실적으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랑을 할 때 얼마나 초반에 정말 꿀을 발라놓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변화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밉지 않게 표현이 됐었던 것 같고 문 배우님은 그러니까 전무후무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배우는. 그래서 뭐 만약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싫어요. 저는 너무 어쨌든 이 두 배우랑 해서 굉장히 놀라운 작품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배우운이 좀 따르는데 진짜 운이 좋구나 생각 많이 했습니다. 달려오는 여러 버전 준비하셨어요? 저요? 배우님? 아니요, 너무 재밌어 하시길래 지금 즐거워서 저는 그래서 저는 약간 은호 우리가 되게 그 행복했던 시절을 연기할 때는 행복했다는 말도 좀 이상하지만 조금 더 그 초반부를 연기할 때는 그 감독님이 너무 재밌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놀이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테이크에서 어떻게 감독님에게 웃음꽃을 선물하지? 근데 감독님이 제가 너무 지금도 너무 배우로서 이제 너무 감독님으로 너무 존경하는 부분이 이 장면들을 연출하실 때 때로는 굉장히 차갑게 이성적으로 다가갈 때도 필요하지만 정말 누구보다 첫 번째 관객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장면이 있으면 모니터실에서 정말 깔깔대고 웃어주시고 마음을 막 움직이게 된 장면을 연출하실 때는 정말 먼저 울어주시고 그러면 배우로서는 이게 감독님이 가장 큰 저한테 어떤 리트머스지가 될 수 있거든요. 말대로 정말 배우가 춤을 추게 해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연기하는 이 장면들이 희극적인 부분들은 모든 장면을 통틀어서 감독님에게 보여줘야지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오케이와 NG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오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편집할 때 굉장히 즐거웠어요. 이거 넣으면 될까? 저거 넣으면 될까? 이거 넣으면 좀 세지나? 이런 초이스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구경 배우와 작업하는 많은 감독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그리고 사실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얘기지만 구경 배우가 더한 이 멜로디, 이 리드미컬함이 은호를 만들었다면 정원을 보면서 제가 한층 더 애틋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일찍부터 1인분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성숙해질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왔지만 은호 앞에서 문득문득씩 문가영 배우님이 이 캐릭터를 해석하실 때 너무 아이 같은 모습을 툭툭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다가도 은호가 달래줄 때 그럴 때 이렇게 아주 내면에 있는 작은 어린아이가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순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해석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쵸. 영화는 정원이가 끊임없이 집을 찾아서 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키워드처럼 많이 나온 말이지만 은호가 사실 정원이의 집 그 자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호 앞에서의 그런 자연스러운 너무나 흘러나오는 감정들이 주체할 수 없을 때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까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때를 떠올려보면 사실 교환 선배랑 연기할 때 그 극중 안에서도 그렇고 그냥 무장해제시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모든 것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받아주는, 너무나 잘 받아주는 교환 선배가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그걸 너무나 잘 담아주고 애정해주는, 옆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감독님이 정말 든든한 사람들이 되어준 것 같아요. 계속 그 과정 속에서. 극중 청년들은 좀 고달프지만 스크린 안에 있는 이 두 배우는 너무나 사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영화였다고 할까요? 그것이 주는 기분 좋음이 있었습니다. 뭐 이게 두려움이 없죠. 왜냐면 내가 뭔가를 내 표현이 도착하지 못해도 가영 씨가 해주겠지. 그리고 감독님이 이 장면을 만들어 주시겠지 하면은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부끄러운 것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거든요. 나는 내가 느끼는 것들을 그대로 옮기자. 그래도 내가 설령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촬영 감독님이 해내줄 것이다. 그런 어떤 신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게 믿음이라는 말 같아요. 네.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오늘 만약에라는 질문을 이제 객석에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시면서 만약에 나라면 어땠을까 많은 질문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배우들에게, 감독님께 그 질문을 돌려주시죠. 오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수건이던가요? 네. 만약에 우리 네. 수건이 준비되어 토끼 있어서 수건. 네, 토끼 수건. 네.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쓰시고 양으로 적으셔도 돼요.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차례로 객석 좀 짚어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좌측부터 그냥 차례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앞쪽에 스트라이프 니트 입고 계신 분께 네, 가장 먼저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감독님 저번에 크리스마스 GV에서 아름다운 이별을 담고 싶었다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원작에서는 은호가 지인들한테 뭐 성공한 척 허세를 부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원이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찾는 게 꿈이 아니라 남자를 쫓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근데 여기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다 빠지고 뭐 그 나이대에 맞는 현실적인 고민들이랑 감정선으로 흘러가서 되게 담백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리메이크 과정에서 이 제목을 먼 훗날 우리가 아니라 만약의 우리로 바꾸셨잖아요. 이것도 그 감정적인 방향성을 더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한 선택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배우분들은 이 각자 캐릭터를 연기하신 당사자로서 어떤 의미로 이 제목이 와닿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목을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제목은 정말 많은 버전들의 아이디어가 있었고 정말 많이 회의를 했었어요. 별하별 제목이 다 나왔어요. 근데 다 제목들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멜로라는 게 뭐 그 시절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다 비슷하다. 그때 우리 뭐 다 비슷했었고 그 참 제목이 쉬운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목을 정할 때. 근데 만약에 우리는 이 만약이라는 단어가 주는 약간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먼 훗날 하면 딱 그 약간 지정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때 네. 만약이라는 거는 약간 공간을 갖고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공간이나 시간. 아마 상상 때문에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 제목이 관객들한테 좀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대사에도 나오고 여러 면으로 조금 미리 제목을 듣고 그 모든 걸 예측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상의 여지가 있는 그런 제목이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을 직접 거니셨던 배우의 입장에서 이 제목은 어떤 느낌인가요? 저도 왜
어느 날 우리라는 원작의 제목이 있고 만약에 우리는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영화를 이제 최종 완성된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나니 이 제목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게 됐었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마도 우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아마도 우린도 있고 아마도 우린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도 아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만약에 어쩌다 우리도 할수 있고 이 영화는 만약에 우리라는 제목이 싱크가 딱 맞는 영화구나. 그리고 영화를 크레딧이 올라갔을 때 이 제목보다 싱크가 딱 맞는 제목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잘 지었다라고 생각했어요. 힘내라 뭔가요 방구맨 이상하잖아. 예전에 내가 아니 오빠가 한번 농담 장난친 적이 있어서 만들 거예요. 거의 출연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선배 말씀대로 영화를 다 보고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좋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방금 문득 든 생각은 또 가끔 영화가 되게 제목 따라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만약에 우리 영화가 잘 된다면을 우리가 촬영 현장에서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네요. 만약에 우리 영화가 잘 된다면 네. 입소문 많이 내주셔야겠습니다. 전 잘 될 줄 알았어요. 와주신 분들이. 네.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구교환 배우님이 한 분 뽑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2분 단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요라는 아이패드 아이패드 저요라고 쓰시는 4만 원 입고 계신 분께서 네, 저는 오늘 만약에라는 그 컨셉에 맞춰서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이상엽 씨가 차가 그 미니 쿠퍼를 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미니 쿠퍼라는 차가 차 세그먼트에 비해서 좀 비싸고 가성비는 없고 좀 약간 허세남들 약간 감성만 좀 채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그쵸? 정확해요. 약간 그 당시에 금수저의 허세남을 좀 대변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만약에 미니 쿠퍼가 아니라 모닝이었더라면 모닝 차주 비하 발언 아닙니다. 이 은호는 더 적극적으로 정원을 좀 더 빨리 사로잡으려고 했을지 그리고 이제 모닝을 타고 다니는 선배를 이제 정원은 또 사귀긴 했을지 그리고 또 감독님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각본을 쓰셨을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구교환 배우가 성과주의 언급하신 것처럼 이건 또 자본주의를 통과하는 사람 어떤 모습인가. 네. 은호는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근데 은호는 차 기종의 어떤 거기에 막 꽂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차가 얼마짜리인지도 잘 몰랐을 것 같고 근데 뭐 이제 조급하긴 했겠죠. 상엽 씨의 미모를 보고 네 맞아요. 차종이 달랐다면 오히려 정원 쪽에서 좀 더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해요. 근데 정원이도 막 그렇게 차종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사실 민재 선배는 그 내가 꿈꾸는 건축가에도 가까운 길을 가고 있는 나의 꿈에 되게 유사한 어떠한 공통분모에 있다는 거에 사실 첫 그 회식할 때도 끌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컸지 차종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은호는 막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도착해서 도착구에서 카페를 간다 치면 주차 걱정 없이 바로 들어갈 그쵸, 것이다. 편리하죠. 네. 근데 뒤에 텐덤했던 이제 정환이가 버티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차는 더 불편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성격이라면. 네. 감독님 지금 감독님한테 의도를 적중한 질문이 나왔는데 현실에 굉장히 현실적인 요소가 사랑에 침투할 때 이런 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모닝을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 설정했다 아마 그 캐릭터가 좀 바뀌었겠죠. 아마 그는 바람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성실했을 것 같고 그 부잣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다면 사실 은호는 굉장히 분발했어야
했다거나 아침 일찍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어쨌든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고 뭐 이런 설정들로 쭉 갔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주는 이미지로서는 굉장히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정원이를 택했다면은 또 조금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이번에는 이쪽 오른편에서 문가영 배우님이 한 분 짚어주신다면요. 좀 뒤로 갈까요? 네, 중간에 이렇게 손을 마치 주유소에서 흔들던 것처럼 하고 계시는. 네, 지금 계속 흔들어 네, 주시면 맞습니다. 마이크 드리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일부터 영화로 저를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만약에 라는 키워드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파인딩 제인 엔딩에서 그 게임 속 두 주인공은 색을 찾잖아요. 그 엔딩을 보면서 저는 되게 괘씸하다고 느꼈거든요. 은호랑 정원은 색을 찾지 못했는데 그 둘만 색을 찾아서 이 엔딩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끝나다니 너무 괘씸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은호랑 정원이 색을 찾았더라면 어떤 형태였을지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세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게임에서 색을 찾는 것이 현실로 넘어와서 정원이도 색을 찾고 사실 은호도 색을 찾는 거죠. 예, 다행히도. 네. 질문 주신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하면 그 색을 찾은 두 사람의 앞으로 미래는 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을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은호와 정원으로서 색을 찾은 이제 각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셨을까요? 생각해봤는데 4주차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떤 이 캐릭터에 대한 태도와 분석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재미없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이야기는 뭐 각자의 그 사랑의 추억들 혹은 진행되고 있는 어떤 설레임들을 각자의 사랑의 모양으로 맞춰서 보고 계시는데 조금 말을 아끼게 되네요. 네. 은호의 컬러풀한 미래는 죄송하지만 4주차 때 한 번 더 찾아주시고 혹시 정원의 버전 살짝 들려주신다면? 저는 그럼 5주차 때 정원이 버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5주차 가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선배님 말씀처럼 저희 영화가 저희가 이렇게 가끔 리뷰나 보신 분들 거를 찾아보면 정말 각자의 어떠한 연애 사연과 그렇죠. 그런 추억들을 되게 많이 써주고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정말 너무나 상세히 모든 걸 말하면 마치 그 상상력을 더 줄게 만드는 것 같아서 오히려 뭔가 그런 감춰진 어떤 베일에 쌓인 어떠한 부분들을 드리는 게 하고 오늘의 컨셉처럼 그 if에 대한 게 무궁무진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에 저희가 좀 더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거 정말 날씨 같잖아요. 계속 언제 어디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이 사랑이라는 마음인데 그래서 장면을 연기할 때도 뭐 앞뒤의 씬들에 대한 어떤 연결성보다는 그 장면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더 이 장면과 장면 사이의 개연성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큰 코어는 있었죠. 뭐 전개에 있어서 그거 외에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는 그냥 그 장면에 있는 그대로 그냥 마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했던 얘기인데 초반에 제가 은호를 연기하면서 그 밤 강가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울 줄도 몰랐었고 그냥 계속 그 장면 안에 충실하자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분석했던 건 첫 만남. 강가 장면에서 테이크를 거듭해도 계속 눈물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쏟아져 나오셨어요? 첫 풀샷 처음 풀샷을 찍을 때 많이 울었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테이크가 마지막 테이크죠? 아닌가요? 아무튼 뭐 마지막 테이크 테이크? 첫 테이크와 마지막 테이크에 많이 울었어요.
둘 다 네, 섞어 쓰셨답니다. 근데 바꿔 질문하면 두 사람의 이별의 엔딩이지만 결국 컬러를 되찾는다라는 설정이 감독님께 왜 중요했을까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성숙한 관계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작을 보고 사실 제가 리메이크 제안을 받았을 때 하고 싶었던 건 굉장히 이제 명확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잘 이별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찍고 싶었다. 그게 담았으면 좋겠다였고, 잘 이별을 했을 때 다시 그들이 색을 찾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저희 주제와도 굉장히 잘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질문 감독님 사랑합니다. 받겠습니다. 김도영 감독님께서 이번에는 한 분 짚어주시죠. 네. 어느 쪽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김도영 감독님 따뜻한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은호 고향이 혹시 고흥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 고향도 고흥이라 반가워서 여쭙게 되었고요. 혹시나 그 구경 배우님이 전라도 네이티브이셔서 고려가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흥이 아니었다면 다른 지역이었다면 또 어떤 지역이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구교환 배우님하고 신정근 배우님을 캐스팅하고 여쭤봤는데 두 분 다 전라도, 그러니까 아버님이 전라도. 부모님 두 분이 다 전라도 분이세요. 그리고 신정은 선배님도 그렇고, 그래서 전라도 지역을 택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은호 식당을 구하다 보니 남해에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남해에 네. 있는 한 식당을 하게 되었고, 근데 남해는 경상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식당은 그 남해지만 그거와 좀 비슷한 지역, 그러니까 그 정도 인구수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 남해와 그리 멀지 않은 고흥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고흥으로 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당이 남해였군요. 그 특유의 분위기, 영화 보고 나면 이 영화에서 촬영지 하나를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버지 가게 인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둘이 그 사귀기로 결정한 다리? 네, 그 네. 다리도 그 인근에 다 있죠. 네. 남해 여행. 만약에 우리 투어로는 여러분들 남해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배우분,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각자의 기억 속에서 접속하는 영화로 얼마나 친연하게 다가갔으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다정한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마무리하면서 만약에 우리 지금 이제 4주차, 5주차 길게 보고 계신데 어떻게 좀 기억됐으면 하는지, 오늘 또 대화 나누신 소회는 어떠신지 끝인사 차례로 이번 구교환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8주차까지 살아남는 영화가 되고 싶고 사실 지금 계속 너무 행복해요. 우리 여기 모든 제작진들이 이 순간만을 위해서 계속 이 작업을 했죠. 이 작품을 만들었고 지금 그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 같은 일이고 선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 신나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 여러분이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관객분들을 가까이에서 많이 만나뵈면서 그 온도들을 사실 정말 고스란히 느끼면서 참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셋이는 단톡방에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 저희가 너무 재밌게 신날 정도로 팬아트도 서로 공유하고 맞아요. 짤들도 재밌는 짤 너무 많이 되게 좋은 있더라고요. 리뷰가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올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추억들을 사실 다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저도 지금의 순간을 즐기고 있고 무엇보다 그리고 오늘도 특히나 평일에 되게 늦은 밤인데도 이렇게 관객석을 다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계속해서 무대 인사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제 영화 보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을 남겨주시고 그걸 또 저희가 읽고 너무 좀 정말 마음이 행복하기도 하고 같이 아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주신다는 거가 감독으로서 진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지점인 것 같아요. 뭐 어느 장면에 울고 아니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영화의 어떤 한 조각들이 자신의 마음에 와서 닿는다라는 생각이 사실 약간 꿈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여운이 좀 남는다라는 게 만든 사람 연출자로서는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세번 말씀처럼 오늘 평일 저녁이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우리 아주 흥행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 실현되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소민 기자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물도 꼭 챙겨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